자, 지금부터는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 목소리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연락을 드렸던 문종선 실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유니베스트 직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크레버스랑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저희가 잘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 지금도 착실히 준비가 되고 있고요. 우리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집을 보내드렸는데 제가 시작할 때 보면 우리 여기 수민이지. 수민이는 많이 읽어봤나 보네. 여기 크리스가 있는 친구가 있고, 줄이 가 있는 친구가 있고, 줄이 안 가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처음 본 것 같이 이렇게 해패김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제가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이 책을 2번 이상 읽어봤습니다. 있습니까? 누구야? 우리 다율이 2번 이상 읽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안 읽어. 자, 저는 양심적으로 1번 읽었습니다. 아니 수민이 그럼 이렇게 펴보기만 하는 거야? 펴서 이거 크리스만 받는 거야? 그런 거였어? 저기 재빈이는 어떻게 된 거야? 많이 바빴지? 그래. 시험 다 끝났어? 중일 시험 안 보잖아. 어떻게 된 거야? 공사가 다 망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료집을 좀 멀리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약 3주간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괜찮고 얼마든지 또 준비를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생각하시고 이제 집에 가시면 또 다양한 궁금증이 또 들 거거든요. 저한테 또 설명을 해주시면 되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건데 우리 부모님들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부모님들은 혹시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죠? 예, 그죠?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예. 그럴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집을 먼저 보내드린 이유가 사실 저희가 이 자료집에 정말 많은 노하우를 담아서 이것만 잘 읽고 오셔도 크게 현재 가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잘 읽어봐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보시던 중에 궁금한 것들 생기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편하게 제 직원번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자나 편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깨어있는 동안은 아마 여러분의 답을 5분 이상 기다리게 안 해드릴 겁니다. 제가 평소에도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이 없으면 자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토요일 아침에 바쁘고 연말이고 20일에 멀리서 부산에서도 오셨어요. 네, 부산에서도 지금 2분이나 오셨는데 굳이 이렇게 귀한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이쪽으로 모신 이유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직접 눈으로 이렇게 아이 컨택하면서 보고 제가 질문 드리고 답변 받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 여러분들 내용을 받고 전화 영어 인터뷰도 저는 다 한 번씩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을 완전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이걸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인상을 보면 이 친구가 어떤 친구구나가 대충 정도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실 때 보니까 우리 이번 아칸소 팀은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아주 그렇게 드는 이유가 다 아무도 안 늦으셨어요. 네, 적어도 5분의 여유를 두고 내지 10분의 여유를 두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이 다 와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기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 자료집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료집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중간중간 바로 손을 들어서 물어봐 주셔도 되시고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2페이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많이 안 읽어보고 왔다고 그러니까 서울학 적어왔네. 자, 여기 부모님의 목적이 적혀있는 거군요. 그렇구나. 서울학번은 안 적혀있군요. 괜찮습니다. 혹시 여기 캠프 가는 목적에 자기 목적을 적어온 친구가 있나요? 없나요? 좋습니다. 질문을 바꿔드릴게요. 자신있게 저는 이런 목적 때문에 이번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내지는 가고 싶었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재빈이 한번 갈까? 재빈이가 제일 연장자예요. 대표로 한번 질문을 바꿔줄게요. 재빈이 이번에 아칸소 캠프 가서 뭘 좀 이렇게 배우고 돌아오고 싶어요? 생각해본 게 있어?
지금. 아침부터 내가 너 곤란하게 하고 있지. 괜찮아. 그럼 우리 저기 다른 친구 주환이 뭐 배우고 싶어? 뭘 좀 배워서 가고 싶어? 그건 선진, 인물 그리고 그중에 문화. 미국 문화, 선진 국물. 네. 어. 평상시에도 영어를 배우고 있어. 영어를 좀 더 자연스럽게. 영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환이 훌륭합니다. 혹시 여학생들 중에 대표로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다율이 갑시다. 미국에 가서 친구들과 가족과의 대화를 대화. 예. 좋습니다. 그 대화 한번 나눠봐 주시고 아주 우리 다율이에게도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율이에게도 좀 박수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월 10일 날 우리가 공항에 만날 때까지 꼭 여기에 목표를 적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 목표를 적을 때 단순히 그냥 미국 잘 다녀오면 좋죠 내지는 영어 많이 늘어서 오고 싶습니다 이런 것보다 영어를 늘고 싶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새로운 표현 10가지는 배워오겠다. 영어도 언어는 생명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과 함께 계속 진화를 합니다. 저 옛날에 영국이나 미국 살 때 했던 영어랑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어요. 약어도 많이 쓰고 그래서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요즘 쓰는 영어는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약어도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 새로운 표현들 한국에서는 사실 우리가 책으로 배우고 문자로 익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새로운 표현을 10가지는 배우겠다. 내지는 현지 학교 친구들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5개는 알아서 오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DM하고 지내고 그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예전에 저희 프로그램 했던 친구가 그렇게 해서 현지 친구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페이스톡하고 연락하고 그러니까 그냥 개인 영어 튜터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생 된 친구인데 영어를 원어민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일이 말한 것처럼 영어하고 우리 주환이 얘기한 것처럼 문화. 자, 문화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를 배워보고 싶으냐? 미국의 식문화라든지 식사 문화. 밥 먹을 때는 우리 밥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잖아요. 근데 미국은 잘 먹겠습니다가 영어가 없어요. 그럼 그들을 밥 먹을 때 뭐라고 하면서 먹는지. 밥 먹고 나면 우리 잘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주환이 잘 먹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훌륭하다. 주환이 역시 제가 우리 친구들 다 영어 인터뷰를 했지만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아마 여러 팀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 팀들 중에 영어 레벨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부담 가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들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어들이 이미 지금 잘하는 상태지만 그런 것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런 것들 영어로 어떻게 하지? 그치? 물어보면 돼요. 궁금한 것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표현 배우고 그쪽 문화 배우고 학교 생활 여러분들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 지금 여기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가면은 현지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유학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한국에서 다니는 학교랑 느낌이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은 점은 뭔지, 다른 점은 뭔지 그런 것들을 배워보고 느껴보고 익혀보고 나중에 유학 보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여기 2페이지에 꼭 적어서 와주시고요. 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설아 어머니 괜찮으시면 한번 좀 낭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적어보셨으니까. 그냥 낭독할게요. 네. 첫 번째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 기르기,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세계관 넓히기, 미국 학교를 체험해봄으로써 다양성 이해하기, 홈스테이를 하며 서양의 문화 알아보기, 부모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해보며 가족의 소중함 깨닫고 독립성 기르기, 평생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 쌓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근데 우리 선아 어머니 낭독하시는 중에 우리 부모님들 머릿속 나랑 내 생각이랑 거의 일치하네의 모범 답안을 지금 써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댁에 가시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하고 아이 투 아이로 아이 컨택 하시면서 땡땡아 내가 이번에 너를 저 어머니 미국까지 보내는 이유는 널 보내놓고 내가 편하기 위함이 아니란다.
휴가 다녀오려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네가 경험하고 돌아왔으면 좋겠구나를 꼭 같이 나눠주세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뭐 다녀와 뭐 가면 가는 거지 뭐야못 가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실 분들은 여기 제가 보니까 안 계시긴 하지만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등 떠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1월 10일이 다가오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있나요? 선생님 왜? 뭐 어떤 등 떠밀려서 뭐야 전자야 후자야? 등 떠밀렸어 아니면 걱정이 돼? 몰라? 그냥 들어본 거야? 뭐 어떤 생각이에요? 선생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걱정돼. 어떤 걱정돼? 위험할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고 제가 그 걱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위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부모님들도 꼭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목적이 꼭 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얘기를 나눠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가서 좋은 경험, 좋은 배움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페이지를 보시면 프로그램 개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그 오리엔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발과 도착이죠. 출발은 저희가 1월 12일 월요일이고요. 미팅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이고요. 비행기 출발은 5시 50분에 출발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3시에 만나서 수속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입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그날도 늦지 않고 딱 시간을 맞춰서 도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델타 항공을 저희가 이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3층에 출국층이 3층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바깥에서 안으로 이거 도로변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게이트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게이트 번호 10번 안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저를 찾아주시면 되시고요. 그쪽에서 만나주시면 되시는데 저희가 그 수속하는 카운터는 수시로 좀 변경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만약에 변경이 확인이 되면 문자 공지를 전체적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10번이 아니고 6번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처럼 늘 이렇게 공지 드릴 거기 때문에 문자 확인을 해주시고 10번으로 혹시 오시더라도 없는데 그럼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드릴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도착하는 날은 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이날은 오후 3시 30분 도착 예정이고요. 도착 장소는 동일하게 인천공항 제2터미널 1층 도착증입니다. 여기도 게이트가 A번이 있고 B번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현지에서 비행기가 떠야 확인이 돼서 제가 출발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공지 문자를 또 드릴 겁니다. 그럼 그 앞으로 나와서 우리 친구들 기다려 주시면 되시는데 통상 짐 찾고 나오는 데까지 맥스 뭐 50에서 1시간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주 빨리 나올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30분 걸리고 나올 때도 있는데 혹시 뭐 멀리서 오시거나 그런 경우에 아니면 좀 늦으신 것 같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데리고 있을 거고요. 또 뭐 우리 할아버지가 직접 내려가야 되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김포공항까지 태워다 드리고 비행기 수송까지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김해까지 같이 가드리지 못하지만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발권은 다 끝나져 있는 상황이고요. 티켓 좌석 배정도 저희가 최대한 저희끼리 붙여놨습니다. 그러나 델타 항공이 임의로 자리를 흩어놓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복도에 앉는 거 선호하는 친구, 창가에 앉는 거 선호하는 친구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다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출발 도착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지금 답변 드릴게요. 없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오늘 여권을 제출을 해주셨는데 1월 12일 전까지 뭐 해외여행 계획이 있거나 그러시면 다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한테 제출하셨다가 뭐 일본 여행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등기로 다시 보내드리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뭐 그림이 나와 있죠. 그거는 다 맡은 바 역할을 잘하면 문제 없이 잘 진행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하람이가 제일 맨 위에 두꺼운 글씨로 밑줄 쳐진 부분 한번 읽어줄래? 그렇죠. 스스로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출구. 그래서 제가 앞에서 목적에 관한 얘기를 일장 연설을 한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옆에는 수빈이가 한번 읽어줄까? 뭐라고 돼 있어? 그 밑에. 모든 문제는 제일 먼저 이 선생님과 반드시 사는. 자, 우리 친구들 집중하세요.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한 문장입니다. 모든 거는 여기 같이 가실 우리 김도현 선생님께 다 상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지 생활하면서 견딜 수 있는 고통과 번뇌는 없습니다. 요만한 거라도 다 얘기해야 돼요. 놀다가 좀 부딪혔어요. 특히 우리 남학생들. 뭐 예를 들어서 농구를 하다가 손가락을 좀 삔 것 같은데 이걸 뭐 굳이 가오가 있는데 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손가락이 띵띵 부어서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기 전에 선생님 좀 놀다가 부딪힌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물어보면 돼요. 또 여러분 지금 뭐 아침에 화장실 가고 이런 거 전혀 문제 없죠? 근데 낯선 곳에 가면 갑자기 잘 가지던 화장실이 안 가집니다. 뭐 일주일이 가는데 신호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남의 집 같거든요. 화장실이 우리 화장실이 아닌데 내가 보던 익숙한 힘주던 그런 곳이 아닌데 낯설다 보니까 화장실을 못 가요. 그러면 이게 계속 배가 불편하고 배가 차오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주원 어떻게 재민은 어떻게 해야 돼? 남자 어렵잖아. 이 여자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기 애매하잖아. 선생님 화장실이 안 가집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얼굴 보고 표정 보고 최대한 불편한 것들을 끌어내고 읽어내고 하려고 하겠지만 독심술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저 말하기 좀 부끄러운데 좀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드리냐면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의 99%는 현지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하고 한국에 돌아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농구하다 다친 친구가 제가 데려갔던 준호라는 친구인데 실제로 좀 몸집이 좀 있었어요. 살집이 좀 있어서 이게 삔 건지 분 건지 살찐 건지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 연락드려서 잘 다녀왔나요? 이런 거 여쭤보는데 그때 갑자기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친구 애가 농구하다가 삐었는데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기부스하고 있다고. 그럼 저도 모르고 본인 힘들고 부모님 나중에 실망하시고 이런 쳇바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여러분들 절대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거 불편함.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보아하니 우리 친구들 너무 다 착하고 좋게 인상도 좋고 너무 모범생들일 것 같아서 서로 막 괴롭히고 야 물떠와 야 엎드려 뻗쳐 이런 거 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또 다르게는 현지 애들하고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요즘 한국에 대한 위상이 예전과 다릅니다. K-pop 데모넌트스도 있고 기본적으로 한국 옛날에 있을 때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Where is Korea 그러면 제가 Between China and Japan 그러면 그건 어딘데 이래요. 차이나 재팬이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런 나라는 그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들은 큰 나라고 다른 나라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거 들으면 욱하는 친구도 있고 뭐 특히 한국을 몰라 또 제일 많이 듣는 게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이거 물어봐요. 김정은하고 어떠냐고. 김정은 모르지. 뭐 그런 거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는 친구도 있어요. 나 사우스 코리아인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사우스에서 왔습니다. From South Korea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막 그거를 너 감히 우리를 하면서 정의의 주목을 받아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다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9명이 우리 도현 선생님 모시고 아칸소로 가는 거는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 경험이 좋아서 내년에 또 가자 9명이서 뭉쳐서 내년에 또 가자 근데 절대로 똑같이 그 팀이 모여서 같은 인선 선생님이랑 간 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인연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저기 설아가 읽어볼까? 항상 예의바르고 유아인답게 행동. 그렇죠. 자, 이게 여러분들 성공적인 영어 캠프를 하는 키입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된다. 여러분들 지금 그런 고민 드시죠? 그 홈스테이 어떤 홈스테이 만날까 막밥 굶기면 어떡하지 애들 막 괴롭히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쪽 홈스테이 분들은 어떤 친구들이 오기를 바라고 계실까? 햇인싸가 오고 막 인스타 막 팔로우 막 몇만 명 이런 친구 오기를 영어 끝장나라고 막 잘생기고 막 이런 사람 오기를 바라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딱 하나 바라세요. 예의 바른 친구가 왔으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드는 부분이죠. 영어로 어떻게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지? 영어는 존댓말도 없다던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영어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나 저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있나요? 동훈이 혹시 아나요? 모르나요? 다윗이는 혹시 생각이 있나요? 그냥 공장에 테스트를 넣으면 그 친구들이 정답.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훌륭하다. 다윗이 훌륭합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영어가 많은 분들 착각을 하시는데 존댓말이 없는 게 아니고 존대가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나라처럼 뭐 하셨습니까?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거기다가 조금 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please, 고마운 게 있으면 thank you, 잘못한 게 있으면 sorry. 끝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꼭 명심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잘 못하는 게 영어를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please 얘기하는 거예요. 내지는 thank you 얘기하고 또는 잘못했으면 sorry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으세요. 잘못한 거나 뭐 이런 거 우리는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딱 얘기하고 끝. 그거를 꼭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예의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의 바른 생활을 하라고 6페이지에 보시면 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저 처음 보시죠? 네. 바른 생활 체크리스트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거를 별도로 출력을 해서 보내드렸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체크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또 냉장고가 집 밖에 뭐 이런 데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쁜 생활하는 우리 학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또 다른 이 짐을 얹어주는 것 같아서 별도로 분리를 하지 않고 그냥 이 오리엔테이션 책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깨끗하군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오늘 새롭게 보는 마음으로 여기 보면 별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수술 위로 났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했나요? 등교하기 전에 뭐 have a nice day 이런 말 했나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아침에 일어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나가야 되는데 엄마한테 have a nice day 이렇게 영어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죠? 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우리 부모님들께 해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엄마들 지금 식사 차려주시고 다 아침도 차려주시고 저녁 차려주시고 다 하죠. 혹시 본인이 직접 밥 차려 먹는 친구 있나요? 없죠. 네. 그리고 차려주시면 밥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밥 먹고 나서 자기 먹은 거 싱크대 갖다 넣는 사람. 재민이. 이 정도 되면 이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거의 들었어. 괜찮아. 안 들어도 돼. 여기서는 그걸 안 했어도 미국에서 가면은 밥 먹고 여러분들 진짜 한번 이거 저 속는셈 치고 제 말 듣고 한 번만 해보세요. 밥을 먹잖아요. 아까 우리 저 주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Thank you for the meal 그러면 돼요. 잘 먹었습니다. Thank you for the meal 그러면 돼요. 뭐 너무 맛있네. It was delicious. 테이스팅 뭐 이렇게까지도 안 해도 돼요. 그냥 very good, thank you 하고선 접시를 두고 가가지고 미국은 식기세척기 문화입니다. 이렇게 잘 안 해요. 식기세척기를 열고 저 물로 한번 헹군 다음에 식기세척기에 딱 꽂잖아요. 호스트 부모님들 쓰러져 계실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대단한 아이, 이거 어디서 이렇게 귀하고 착한 아이들이 왔지 하고 누워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뭘 내가 얘네들 위해서 더 해줘야 되나 그런 고민하실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서서 막 퐁퐁이로 닦고 있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냥 갖다만 놔도 돼요, 싱크에. 그래도 놀라 계실 건데 그거를 린스 한번 해가지고 꽂았네. 이야, 역시 우리가 최고 이러실 거예요.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면 뭐예요? 돌아와서 아임백하고 뭐 빨래, 여러분들 빨래제에서 홈스테이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방 제가 여러분들 지금 놀러 갔을 때 소준아, 방 좀 보자 하면 방 문 열리나요? 깨끗하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선생님한테 그렇죠. 혹시 저는 자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열어갈 수 있습니다. 없나요? 그래요. 저도 애가 셋인데 저희 첫째 방이 문이 안 열립니다. 이제 내년 중학생 되는데 이게 뒤에 뭘 엄청 깔아놨나 봐요.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지만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홈스테이 집은 하숙집이 아닙니다. 호텔도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저희가 홈스테이 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가족 만나는 거예요. 우리 가족 만나러 친지 집에 가서 막 그렇게 막 김밥 쳐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또 이해를 못 해주시지는 않으세요. 왜냐? 가족이니까.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 여러분들 자고 일어나서 이불 똑바로 펴놓기만 하면 돼요. 우리나라처럼 뭐 요 깔고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도 거의 침대 생활 하잖아요. 거긴 거의 다 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침대 생활할 때 그 이불 좀 개놓고 이렇게 똑바로 펴놓고 거기는 신발을 신고 다닐 수도 있고 앞에서 벗고 실내화를 신을 수도 있고 집집마다 좀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집까지도 신발 신는 집이다. 그러면 막 침대에도 신발 신고 올라오고 그래요. 근데 신발 막 여기 한 짝 벗어놓고 저기 한 짝 벗어놓고 또 우리 친구들 제일 그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냐? 캐리어를 가지고 오면 그것도 부모님들이 다 어디다가 넣으면 좋을지 장 같은 건 하나 지정을 해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요 칸을 너가 쓰면 돼. 여기 지내는 동안 여기 장롱 쓰면 돼 하는데 거기다가 짐을 못 풀어놔요. 첫째 귀찮거든요. 둘째 낯설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캐리어를 그냥 가운데 둬요. 그걸 그래서 팍 펼쳐놓고 배가르는 것처럼 쫙 펴놓고 거기 쓰는 거야. 그러면 호스트가 들어오기도 힘들고 그럼 또 어떤 일이 생기냐? 호스트 집에 만약에 동생이 있는 집이다. 동생들이 너네 없을 때 들어와 막 뒤져 탐험이 벌어지는 거지. 이거 뭐지? 한국에서 마이쮸를 갖고 와서 이거 뭐지? 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동생한테 선생님 우리 호스트가 이거 먹었어요. 선물로 주려고 갖고 온 건데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게 싫으면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거기 장을 쓰거나 아니면 그걸 닫아서 채워서 세워놓기만 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깨끗하고 내 물건 안 건드려서 좋고 여러 가지로 일석삼조, 2조, 4조, 5조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는 샤워실에 배수구 머리카락 잘 치웠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학생들 특히나 남학생들은 좀 덜한데 샤워하고 나면은 물 빠지는데 머리카락도 보이잖아요. 다이라 거기 머리카락이 잔뜩 보였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치우면 돼요.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장학 퀴즈가 아니에요. 치우면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한 지역의 한 학교였는데 중학교 2학년 여학생 둘이 독채 같은 거를 내주셨어요. 호스트가. 그래서 아예 그 샤워실까지도 호텔식으로 된 거를 둘이서 썼는데 그게 머리가 해갖고 수채구멍이 막히고 있는 걸 얘네들이 몰랐다가 이게 점점 찰방찰방 차오르니까 인지는 하는데 얘기를 하면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치웠으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좀 모양이 좀 특이해서 이게 뚜껑을 한번 열고 치웠어야 그때는 그런 구조긴 했는데 그러다가 이게 발까지 차오르면서 얘들이 얘기를 안 하다가 넘쳐버린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호스트 마음 아프고 부모님은 또 우리 애들 혼날 것 같고 막 그러시니까 걱정되시고 우리 애들은 또 막 잘못한 그런 악순환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치우거나 치우지 못하거나 계속 이 수채구멍 뚜껑을 못 열 것 같아요. 그럼 인솔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샤워실 쓰고 있는데 물이 자꾸 차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드리면 돼요. 그럼 선생님 그래? 호스트 부모님하고 얘기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캠프 생활하면서 혼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많은 경우는 아니고 어떤 경우냐? 영어 사용 안 할 때.
한국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한국말 막 떠들고 할 때, 그럴 때는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또 하나, 안전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액티비티를 갔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우와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그런 진짜 혼내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차장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각별히 안전을 기해야 되고, 또 무단 행동할 때, 여러분들 미국은 아까 손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안전하면서도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통제가 필요한 거고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 룰만 잘 따라주면서는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바른생활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아직 혼자 못 자는 친구 있나요? 괜찮아요? 다 혼자 잘 수 있나?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7페이지를 보시면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에 보시면 지금 뭐 준비해 주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23kg 가방 2개까지 가능하십니다. 델타 항공은 대한항공과 달리 무게에 굉장히 좀 예민한 편입니다. 그래서 23kg를 꼭 지켜주셔야 되시고요. 23kg라 그러면 우리 아버님들이 조금 힘겹게 드시는 정도입니다. 자, 가방 사이즈는 뭐 편한 걸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일반적으로 28, 26 요 정도를 제일 많이 하시고 24에서 28 정도. 너무 큰 걸 해줘 버리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 친구들이 그 짐을 직접 끌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좀 힘들어했어요. 특히 우리 수민이 같이 좀 작은 친구들은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짐을 끌 일이 많느냐? 그렇지는 않으세요. 저희가 인천에서 짐 붙이면 아칸소까지 다이렉트로 가고요. 이제 뉴욕 넘어갈 때, 그럴 때는 이제 저희 본인들이 지금 짐을 끌어야 되고 뉴욕에서 한국 들어올 때는 또 짐 붙이면 그 짐이 한국까지 다이렉트로 오기 때문에 또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짐은 본인 크기 많은 거를 준비하는 좀 어렵겠죠. 그리고 너무 큰 미니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은 그 인천공항에서 기계로 집어넣는데 기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걸려도 저 데스크 가면 되긴 하지만 크기는 한 본인이 컨트롤 사이즈 할 수 있는 한 28인치 정도가 적당하시고요. 뭐 잠그고 요즘 그 캐리어에 이렇게 막 뭐 씌워서 오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띠를 누른다든지 하시는데 미국은 걔네들 마스터키가 있어서요. 어떤 짐이든 뭔가 자기만 좀 걸리는 게 있으면 다 열어서 볼 수 있고 종이 한 장 넣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귀중품 같은 거는 캐리어에다 안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그래서 파손이 돼도 크게 상관없는, 뭐 그렇다고 막 뭐 제일 안 좋은 캐리어를 보내셔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좋은 캐리어를 보내실 필요는 없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캐리어는 2개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책가 학교 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책가방도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분의 가방이라고 이렇게 해서 요즘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자크로 잠글 수 있는 비닐 가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넣어주시면 우리 친구들 가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념품도 사고, 특히나 우리 친구들 다 아이디 투어를 갈 거기 때문에 아이디 투어 가면 여러분들 학교마다 북샵이라고 해서 기프트샵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들 사고 그럴 거거든요. 그런 거 사면 이제 짐이 안 다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초과해버리고, 그러면 이런 짐에 그 들고 탈 수 있는 비닐팩 같은 데는 넣어가지고 기내 들고 타면 돼요. 그거는 체크인 안 해도 되고, 무게가 뭐 그 사이즈가 있어요. 기내 들어갈 수 있는 20인치 이하가 가능한데, 요런 저기 지금 그림 나와 있는 비닐 가방 같은 거는 뭐 특별히 무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힘들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가방을, 예비 가방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넘어가서 뭐 필기도구는 연필이나 이런 걸 다 준비해 주시면 되시는데, 가위나 칼은 들고 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들어갈 때 검색대에서 걸리고 필통 다 열어보고 그래서 분실 위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칼 가위는 굳이 안 보내셔도 되십니다. 현지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그렇게 쓸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공책, 무지 공책 같은 거 단어 정리하고 뭐 영어 일기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책들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 자료집 보내주시고요. 보조 배터리는 제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사진을 정말 꼭 찍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앵글과 감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사진을 찍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D카를 준비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핸드폰을 거둘 거기 때문에 D카를 꼭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원이라고
우리 친구가 본인 핸드폰으로 꼭 찍어서 인스타를 꼭 해야 된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어서 디카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디카가 첫날 고장이 난 거예요. 첫날 가지고 다니다가 렌즈가 빼갖고 렌즈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인수 선생님한테 왜 안 줘요? 막 하더니 학교 화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을 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면서 1시간을 안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럼 일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때도 겨우 이렇게 잘 달래서 마무리했었지만 디카 사진에 정말 조회가 깊다면 디카 준비를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옷은 아칸소는 겨울 날씨가 굉장히 좀 온화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월 예보를 제가 찾아봤었는데 간간히 비 오고 대체로 맑은 날씨긴 한데 뭐 물론 이게 예보기들은 바뀔 수는 있지만 최고 15도 정도, 최저는 1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정도 날씨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춥지는 않을 건데 어떤 게 있냐? 우리는 투어를 갈 거잖아요. 투어를 가면 동부는 또 추울 수 있습니다. 동부도 그래서 제가 날씨를 미리 알아봤는데 여기는 비 예보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2월이라 지금 알아본 예보가 얼마나 맞을지는 확실치 않지만 비 예보가 좀 있고 최저 뭐 한 영하 1도에서 뭐 최고는 한 7, 8도. 그래도 예전에 저 다닐 때보다는 훨씬 좀 따뜻한 편이더라고요. 그러나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장 두꺼운 패딩 하나는 무조건 보내주세요. 그리고 안으로 겹쳐 입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내복. 뭐 제가 특정 브랜드를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히트텍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좀 여러 개를 안으로 껴입고 더우면 걔네들을 한 겹씩 벗어내는 형태로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짐도 너무 큰 패딩을 여러 개를 넣으면 이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옷은 일주일 정도를 빨래를 안 해도 될 만큼 여유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캠프 프로그램 중에는 호스트 부모님들이 빨래를 시마다 때마다 다 해주실 거지만 투어 중에는 빨래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어 때는 빨래 걱정 없이 입을 수 있게끔 옷을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양말도 마찬가지고요. 바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일곱 벌을 보내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학교에서 특별히 교복을 입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시고 뭐 운동복 같은 거 이런 거 보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니까 신발, 운동화 잘 챙겨주시고 뭐 동부 투어를 위해서 방어 하나까지 챙겨주시지는 않으셔도 되시는데 조금 뭐 방수와 방어하기 되는 신발을 보내주시면 기본으로 신고 다니게 해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양말, 속옷 마찬가지고요. 혹시 뭐 잠옷을 수면 잠옷을 입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으시면 그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선크림 자외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내주시고 혹시 입술이 잘 튼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챕스틱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혹시 아토피가 있거나 저는 좀 특별히 쓰는 브랜드의 로션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샴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샴푸가 있다 그러시면 보내시는데 꼭 잘 잠궈서 완전히 잠근 다음에 비닐봉투에 넣어서 캐리어에서 넣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액체로 분류되는 것들은 들고 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 잘 안 잠그시면 터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가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영복 가볍게 래시가드나 뭐 사각이나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수영복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수영모나 뭐 물안경은 굳이 안 보내주셔도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수영복 준비해 주시고 슬리퍼도 뭐 본인들이 신고 싶은 슬리퍼가 있다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없으면 거기서 사도 됩니다. 그래서 슬리퍼는 뭐 선택사항 편하게 해주시면 되시고 세면 도구는 다 있습니다. 칫솔만 가져가면 됩니다, 여러분. 칫솔만 가져가면 되고요. 거기 있는 칫솔, 치약, 비누, 샴푸, 린스, 바디샤워 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분의 수건을 2장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호텔 가도 수건 다 나오고
아칸소에 호스트 생활하면서도 수건을 다 주실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친구가 영어를 조금 잘 못하는 친구였는데 호스트 부모님 오시니까 수건을 이렇게 미국 이렇게 막 비치타올 같은 걸 주거든요. 딱 주면서 이거 쓰면 돼 했더니 얘가 그거를 한 달 동안 그걸 쓰면 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여기 요만큼 하고 또 요만큼 해서 요만큼 닦고 있는데 그게 되나요?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게 다 젖으니까 애가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울면서 전화를 한 거죠. 엄마, 수건이 젖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은 좀 어이가 없으신 거죠. 아니 어떻게 한 달 동안 애를 수건 하나 쓰게 하냐. 그래서 제가 저한테 연락이 오셨길래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현재 확인을 했더니 다 쓰면 그냥 주고 새 거를 받아오면 되는 구조예요. 네, 여러분들. 근데 그게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리면 아니 그거 어른들이 먼저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면 체크해주면 안 되나? 라고 하시는데 미국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되게 독립적인 거를 이렇게 그 문화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게 있어서 그거를 적극 어필하면 다 수용해 줘요. 그 불편한 게 있으면 근데 물어보지 않으면 괜찮구나라고 생각해요. 네. 아까 저 샤워 수제공 막혔던 것도 비슷한 문제예요. 그 부모님이 아니 그렇게 화장실을 한 번씩 와서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어른이었는데 그분들은 이 친구들한테 온전히 그걸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 들어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 공간이 아니니까 준 동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한 거 수건이 말라서 젖어가고 있다 어떡하지 물어보고 그 호스트한테 직접 얘기하기가 애매하다 동영상한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수건은 2장을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디카 아까 말씀드렸고 안경 우리 친구들 지금 보니까 안경 쓴 친구들이 제법 있네요. 안경 쓴 친구들은 여벌의 안경을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 현지에서 맞추는 게 비용도 비싸고 오래 걸리고 그래서 또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에서 프로그램 하니까 막 안경 농구하다가 부서지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벌의 안경 꼭 준비를 해주시고 혹시 드림 렌즈 끼는 친구들 있나요? 드림 렌즈? 본인이 다 끼고 빼고 다 할 수 있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 안경으로 재밌는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 드림 렌즈는 착용하고 이런 거 다 하고서 잘 안 보이는데 숨겨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멍멍이가 그 집 강아지가 막 점프해가지고 지금 씹어먹은 적도 있고 우리 친구 이렇게 빼다가 롤롤롤 내려간 적도 있어요. 저희도 그 아이들이 드림 렌즈를 하고 있어서 드림 렌즈가 그렇게 비싼지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버리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끼고 빼고 할 때는 저기 싱크대에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잘 빼면 되고 렌즈 관리 액체 같은 거는 다 수화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뭐 책이나 게임기 뭐 이런 거는 비행기에서 할 거는 챙겨가도 됩니다. 그러나 현지 도착해서는 저희가 한국 관련된 것들은 다 거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양해와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 뭐 아직 학년들이 좀 어려서 뭐 수학 문제집을 보내거나 이러시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가 있는 동안 그 놓치기 좀 그런데라고 생각하셔서 보내주셔도 되시긴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뭐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는지 정도를 체크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뭐 여기 했니 안 했니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려우시고 저희는 사실 선택과 집중으로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가 있는 기간 동안만큼은 온전히 정말 거기 미국 생활에 빠져들어서 영어 배우고 문화 배우고 그걸 즐기고 또 돌아와서 그 원동력으로 또 열심히 수학하면 그 한 달 잠깐 안 한 거 문제되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들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계 저기 일반 시계 보내주시면 괜찮은데 스마트워치는 안 됩니다. 스마트워치는 분실 위험도 있고 파손 위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와이파이가 되고 뭐 안 되고 이런 거에 무관하게 시계는 그냥 일반 전자시계나 알람 시계 우리 친구들 아침에 다 잘 일어나죠? 부모님 안 깨워도 바닥바닥 잘 일어나는 거 준비하고 그런 뭐 생활의 어린이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람 시계 역시 저는 정말 못 일어납니다. 그럼 챙겨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호스트 부모님들이 깨워는 주실 건데 역시나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깨움이 필요하면 호스트 부모님께 전날 자기 전에 Could you wake me up 정도는 부탁을 드리면 됩니다. 그거 안 깨워주시면 이거 일어나 이렇게 하실 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의약품은 저희가 윤소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상비약들이 있는데 그 양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두통약, 감기약, 뭐 벌레 물리는 발리약, 멀미약, 특히 우리 친구들은 투어를 갈 거기 때문에 버스를 좀 오래 타야 돼요. 지금 52인승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근데 혹시 좀 장거리 여행하면 멀미하는 친구도 있나요? 멀미 심하게 하는 친구 없나요? 괜찮네요. 다행입니다. 그럼 멀미하는 친구들이 요새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 멀미하고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알러지도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러지 약도 꼭 상비약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혹시 뭐 특별한 이런 그 설명이 필요한 약들이 있다 그러면 설명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약을 보내주실 때는 우리 친구들 근데 알약 못 먹는 친구들 있나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여기 확실히 좀 큰 친구들이 알약 잘 먹는구나. 알약 보내주실 때는 깍은 다 버리시고, 깍 상자는 그 알약에다가 몇 개를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되는지를 네임펜으로 꼭 적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자, 이런 상비약이 들어가고 이건 이럴 때 먹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여기에 넣어줄게 라고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못 먹거나 봐도 뭔지를 몰라서 못 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짐 싸는 거 관련해서 말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전에는 제가 이 OT 할 때 짐을 부모님이 싸주시지 마시고 짐 먼저 한 번은 싸주시고 그걸 다 엎은 다음에 너하고 싸봐라 이렇게 하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싸시고,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투어에서는 여러분들이 짐을 싸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다 못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 싸는 연습을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님들 막 월요일 이번 주 일주 입을 거 막 담아가지고 비닐팩에 넣어주시고 두 번째 주 넣어주시고 넘어주시고 막 그런 분들 계셨는데, 우리 친구가 일주일 것만 계속 입는 거예요.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왜 그렇게 돼 있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제가 딱 보고서 진짜 너무 대단하신 분이다 그랬는데 우리 친구는 그게 입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짐을 꼭 같이 싸시고, 뭔가 어머니께서 준비를 해주실 때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야 된다고 꼭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아람 씨가 제가 말씀드렸고, 우산은 접이식 우산을 하나를 보내주십시오. 투어할 때나 이럴 때 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칸소 생활하면서는 사실 비 온다고 우산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비 온다고 우산을 쓰는 문화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렇다고 그걸 뭐 계속 들고 다니고 이럴 건 아닙니다. 자, 선물 관련해서 아마 제일 궁금하실 건데, 준비물 보시면서 제일 걱정되셨던 부분이 선물이실 건데, 선물은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를 나눠서 호스트 가족과 대표로 하나, 선생님 담임 선생님입니다. 담임 선생님 거 하나,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 거 10개에서 막 많게는 15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호스트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 거는 똑같은 걸 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만나서 야 누구 왔어? 나도 한국 이거밖에 없나? 이런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걸 하시면 고민이 반으로 줍니다. 자, 그럼 뭘 골라야 되냐? 요즘은 너무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막 국중 막 캐대원 터지고 해서 약간 좀 전통스러운 거 사가시면 다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가격을 너무 비싼 걸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한 3만 원대 정도를 말씀드려요. 3만 원 정도. 그래야 부담이 안 되시니까. 예전에 막 했더니 나정치기 함 들고 오시고 막 홍불 세트 들고 오시고 무슨 어디서 그 안동 소주 들고 오시고 막 이러시는데 술 안 되고요. 와인이라면 안 되고 파손 위험이 있는 거 안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캠프라는 게 홈스테이에서 하는 게 역사가 깊다 보니까 예전에 제일 많이 했던 게 하회탈 세트, 탈 세트. 어떤 집에 가면 뭐 한 벽이 다 탈이에요. 어떤 집에 가면 다 합죽선이에요. 다 부채. 요즘 근데 제가 그거를 약간 그게 유행이 지나서 좀 다른 걸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그런 거 가죠. 그러다가 이제 좀 넘어가면서 뭐 누비컵 받침이라든지 뭐 항복 모양 비누라든지, 그리고 또 한때 굉장히 유행을 끌었던 게 프렌치 카페, 믹스 커피. 그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어요. 프랑스 풍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엄청 좋아하셨었는데
가루라서 그걸 제가 말씀드렸더니 100개 드릴을 들고 오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냥 이게 마약 때문에 걸려요. 자꾸 생활에서 걸려서 통과는 되죠. 근데 계속 걸리니까 지연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타임부터는 믹스 커피도 좀 자제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선물은 제가 이제 월요일 날그 출근해서 저희 이제 촬영도 하고 있어서 이 유튜브에 다시 한번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릴 건데 그거 보내드리면서 사이트를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저희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국가유산진흥원이라는 K-헤리티지 스토어가 있으세요. 아니면은 국립박물관 문화 뭐 추천재단 이런 거에 가시면 가격대별로 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종도 괜찮고요, 민화 달력 이런 것도 괜찮고요. 네, 너무 비싸죠. 한 3만 원대로 그 호스트 가족에 그래서 애가 몇 명이고 뭐 자녀가 있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으세요. 그냥 대표로 그냥 주시면 우리 친구가 준 거니까 그래서 딱 장식해놓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하나, 선생님들 것도 똑같은 걸로 하나, 우리 친구들 거는 키링도 좋고요. 예전 제일 많이 했던 게 여러 색깔 나오는 펜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요즘 다이소 가도 그런 걸 살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고 마이쮸 이런 것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마이쮸 이런 것도 요새는 거기서 막 다 팔아요. 네, 하이츄라고 해가지고 일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뭐 젤리는 굳이 뭐 책갈피라든지 한국 전통문화 그것도 너무 비싸지 않은 걸로.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생각이 드시는 게 한 반에 몇 명 정도 있는 거야. 뭐 반마다 좀 다른데 뭐한 20명 정도 있는 반도 있고 뭐 한 15명, 한 10명 있는 반도 있으세요. 그래서 10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수민이가 갔는데 그 반에 15명인데 난 10개밖에 준비를 안 한 거야. 그럼 어떻게 어떡하지? 5명 어떡하지? 미안해서 괜찮습니다. 나에게 잘해준 10명이 먼저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한 반에는 한 클래스에는 한국 학생을 최소 3명 정도까지 저희가 배정을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3명이면 10개씩 가지고 있으면 30개잖아요. 거기 15명이니까 나눠서 주면 안 맞는 애들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할 거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물은 호스트 선물은 도착하자마자 주면 돼요. 그리고 친구들과 선생님 선물은 가기 전에 주면 돼요. 바이바이 하기 전에. 뭐 미리 가서 줘도 되는데 가기 전에 주는 게 조금 더 애틋하고 인물이 꼼꼼하게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선물은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부탁을 드리는 게 다른 거보다 저런 서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 예쁜 그 한국 전통 문양의 이런 카드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Thank you for having my son 또는 뭐 daughter라고 적어서 from 누구스 맘, 누구스 데드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그거를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하나 준비해 주시는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한국 그 전통놀이, 윷놀이, 뭐 공기놀이, 뭐 그 오징어 게임 때문에 공기놀이도 여러분 히스토리 정말 많습니다. 옛날에 공기놀이 제가 보내고 나중에는 미국 호스트가 공기를 더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보다 막 던지고 뒤로 맞고 막 다리 사이로 맞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약간 왜 우리가 안 하니까. 근데 오징어 게임이 빵 터졌잖아. 저기서 막 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고 요즘 오징어 모양 스페셜 에디션도 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스페셜. 뭐 굳이 꼭 그걸 하시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자 근데 그런 전통놀이를 준비를 했다. 뭘 해야 돼요? 영어로 설명을 해야 된다.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가면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아마 지금 혹시 친구들 중에 저는 서양 음식을 정말 못 먹습니다. 저는 한국 그 김치와 밥이 없으면 정말 안 됩니다. 있나요? 없어요? 다 괜찮아요? 피자, 햄버거, 스테이크, 스파게티 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그 음식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뭐 햇반 보내면 안 되냐, 뭐 참치 좀 보내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거기 다 있습니다. 요즘은 K푸드가 정말 전성기 시대입니다. 거기 웬만한 데 가면은 김치를 그냥 마트에서 살 수 있고요. 불고기도 살 수 있고요. 냉동 김밥 한참 그 트레이더조 이런 막 유행해가지고 막 한국에도 뉴스 나오고 그랬잖아요. 제가 현지 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맛은 그렇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냥 신기해서 좀 선풍적인 그거가 있었던 거지. 아무튼 한국 음식은 거의 다 여러분 좋아하는 불닭, 뭐 신라면, 블랙, 짜파게티 거기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음식으로 너무 고생하면 호스트 부모님들이 계속 막 컵라면을 사주세요. 근데 저희가 그런 건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리지만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꼭 한국 음식은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김도 그냥 호스트가 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준비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물. 답이. 필요한 게 생겼을 때 음. 마트에 혼자 가서 다 알아서 사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 답이. 알아서 가서 사야 될까? 내가 해보니까 이걸 좀 사야겠는데 저 마트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러고 가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렇지 부탁보다 더 먼저 물어봐야지. 그지? 그렇게 뭐가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돼. 그러면 호스트 부모님이 그래 그거 우리 그러면 이번 주말에 쇼핑 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자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뭔가 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하나 들어왔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가 생각이 들어오면 물어보세요. 에스크가 제일 먼저예요. 에스크. 물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홈스테이에서 무단으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호스트 가족과 함께일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호스트 손위가 됐든 부모가 됐든 동생이랑도 같이 나올 수 있겠는데 동생이랑 같이 나올 일은 사실은 없을 거고요. 나보다 좀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같이 산책을 간다, 조깅을 간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너 너무 영어를 많이 썼더니 너무 스트레스야. 한 바퀴 돌고 와야겠어. 하고서 큰일 납니다. 진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아칸소 굉장히 안전한 곳인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미국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총기 사고잖아요. 총기 규제를 풀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정말 큰 나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외부인이 우리 집을 침략을 해오면 911 전화해서 도둑이에요 와주세요. 그럼 네 1시간 뒤에 가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빨리 와야 1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셀프 디펜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기 규제를 풀어놓은 건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로 그 위험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 잘 보시면 뉴스에 총기 터지는 지역들은 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칸소 들어보셨나요? 아칸소가 어디 있는지 이번에 처음 들어보셨죠? 그만큼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총기 규제는 풀려져 있거든요. 얼마든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단 외출을 하면 안 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필요하구나. 같이 그 얘기하기 좀 어려워. 왜 이렇게 부모님한테야 나 이거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우리가 남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그 남을 지우고 그냥 호스트한테 물어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 오늘 저기 사리곰탕이 먹고 싶은데 좀 사다 달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 사리곰탕 플리즈 이랬는데 거기서 호스트가 그게 뭐야 라든지 안 되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왜 안 돼요? 먹고 싶다고 해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한 겁니다. 물어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질문. 네, 아버님. 그 개인 규정 차원에서 손톱을 깎아야 되는 네. 서천대 손톱을 최대한 좀 연습을 해주시고 그건 제 생각에 우리 도현 선생님 좀 도와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손톱을 좀 깎기가 힘들어해서 있는데 그것도 사실 외국도 손톱을 깎긴 하거든요.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번 기회에 좀 연습하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또 뭐 걱정되시는 건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를 보면 보험 나와 있죠. 저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우리 친구들 있는 동안 뭐 견딜 수 있는 고통은 없습니다. 무조건 얘기해드립니다. 보험이 웬만큼 다 커버가 되는데 치과랑 안과는 커버가 안 되시는데 일단 저희가 갈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특히 지금 혹시 교정기 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다율이 그 뭐 씹을 때 잘라서 먹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괜찮아? 밤에 잘 때만 끼는 건 괜찮고 이렇게 지금 항상 끼고 있는 친구는 없나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철사가 이게 붙여놓은 게 떨어져가지고
이걸 여기를 자꾸 찔러서 옆에 볼을 제가 이렇게 벤치로 잘라줬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임시로 해놓고 돌아와서 가거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슨 피자인가를 먹었는데 이가 부러지고 이게 금이 간 거예요. 그냥 아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은 없는데 안전사고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피자를 깬 건데 우두둑 해갖고는 그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가 식인 상태로 좀 있다는데 부모님께서 지금 당장 뭘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렸다가 한국 돌아와서 치료받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좀 이쪽으로 싶고해서 나머지 일정 잘 소화하고 돌아온 친구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아픈 거나 힘든 게 있으면 동희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야 된다는 거. 자, 스마트폰은 보내실 수는 있지만 저희가 현지 도착해서 바로 걷었다가 투어 때 다시 돌려줄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 로밍 해야 되나요를 많이 물어보세요. 투어 때 로밍 안 해도 됩니다. 네, 로밍 안 해도 되고요. 저희 필요하면 선생님께서 테더링을 해주실 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호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실 부모님들하고 시차도 안 맞아서 연락이 안 돼서 그 호텔 들어와서는 와이파이가 잡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저기 카카오톡이나 저 보이스톡이나 이런 걸로 연락 다 하실 수 있고 뭐 핸드폰이 없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없는 친구 일부러 공기계를 보내시거나 이러지는 않으셔도 되시고요. 핸드폰은 저희가 가져가시면 사실 와이파이가 되면 그냥 한국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불필요한 오해들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거 오해들을 좀 최소화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떤 일이 있냐면 말씀드리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두 개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제출하고 예전에 예비군 가면 주로 있던 일인데 하나는 제출하고 하나는 몰래 가지고 있다가 쓰라 이렇게 해서 막 해주셨는데 어떤 친구가 성현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는 제출하고 하나는 자기가 몰래 썼는데 그 호스트 집에서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백을 한 친구, 사실은 제가 두 개 갖고 이런 친구도 있었고 지난 여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백을 안 했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 호스트 친구들이 이제 저희 룰을 다 아니까 보다가 핸드폰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소 선생님한테 문의하고 이제 저한테까지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가지고 두 개냐? 예, 두 개인데 어떻게 하셨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호스트 친구들이 다 룰을 알고 보니까 그게 일러 바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은 룰을 정말 좋아해요. 룰을 잘 따라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근데 전제를 단 게 근데 얘 너무 좋으니까 얘 뭐 혼내거나 돌려보내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호스트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너도 회사 해가지고 반납하고 또 잘 지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핸드폰은 한 개만 보내주시고 투어 때만 사용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이제 캠프가 시작되면 네이버 카페에다가 사진을 올려드리는데 그 주소도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만큼은 우리 친구들하고 공유를 안 해주시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이유인즉슨 우리 친구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뭐 집에서 호스트 집에서 이렇게 놀다가 여러분도 호스트 집에서 호스트 부모님들이 아이패드 주고 놀으라고 그러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놀면 돼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그걸 가지고서 계속 한국 유튜버만 본다든지 뭐 로블록스 게임 채널만 계속 본다든지 뭐 이런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같이 공유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근데 이제 사진을 그 카페를 주소를 공유해 버리시면 제 생각에 우리 악한 소팀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막 무슨 왜 제 굴욕 사진을 올렸나요? 앞머리가 덜 말렸잖아요. 왜 제 눈 찢어진 상태로 찍었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인솔일기를 읽어봤더니 MSG를 좀 많이 치셨던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부담이 돼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페 주소는 나중에 끝나고 우리 친구도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용돈은 지금 저희가 주당 100불씩 해서 400불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환율이 너무 올라서 거의 한 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당 100불씩 400불이면 충분은 하세요. 왜냐하면 가서 쓸 일이 거의 없으세요. 사 먹고 이런 것도 액티비티 갔을 때 본인들 간식 사 먹거나 음료 사 먹거나가 전부지 학교 생활 중에는 거의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투어 가서 그 기념품 사는 걸로 거의 다 쓰세요. 근데 거기 기념품 샵들이 여러분 되게 비쌉니다. 되게 비싸기 때문에 빨리빨리 소진이 될 거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과소비는 지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불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더 보내주시면 500불 정도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여기는 지금 10불짜리로 준비를 부탁을 드렸는데 거래하시는 은행이 10불짜리가 다 마련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그냥 그 은행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으로 건수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봉투에 넣으셔서 봉투에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리고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가지고 들고 타는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주셔야 되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 돈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공항에서 걷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벗으면 분실 위험도 있고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돈의 액수에 제한도 있기 때문에 현지 도착해서 첫 등교일 날 선생님이 걷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 꼭 하고 있다가 선생님한테 용돈을 드리면 되고요. 용돈은 저희가 선생님께서 관리를 해주실 거고 액티비티 큰 게 종일 액티비티를 뭐 토요일 날 가는 게 있거나 할 때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를 크게 나눠 주실 거고 잔돈은 본인이 관리하면 됩니다. 영수증도 본인이 관리하면 되고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그거를 다 일일이 관리하고 부모 엄마가 해주고 본인 가계부를 다 써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대조를 해봤는데 그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 떼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맡겨주시고 영수증하고 잔돈은 본인들이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용돈은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투어를 갔을 때 용돈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뭐 연락해서 엄마 용돈 좀 더 보내줘라고 왔다.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현지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계좌를 안내드려서 하나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드릴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되 과소비는 저희가 지양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화는 저희가 이제 배정안을 드리고 그 연락처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맞춰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 시간 지금 정도죠. 네, 지금보다 조금 더 일찍입니다. 한 9시 지금 여기 11시 오후 1시로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일찍 해주셔야 될 거예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문자로 한번 드릴 거지만 현지 번호를 안내를 드려서 시간을 맞춰서 전화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전화는 그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너무 자주 하시는 거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모님이 계셨냐면 일주일에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 호스트 가족하고 놀고 싶은데 매일 전화를 하니까 막 이쪽도 못 올리고 엄마 나 놀고 싶은데 빨리 끊어 이러면 또 마음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주는 하지 마시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주에 1회 내지 2회 정도를 부탁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날은 밤에 늦게 도착을 해서 첫날은 오히려 통화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정도 학교 마치고 통화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날은 밤 늦게라 통화가 어려우실 수 있고 평소에도 전화를 하셨는데 연락이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다음 날 그 비슷한 시간에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락이 안 되시면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시면 저한테 꼭 연락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런 것들을 해결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화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원래 기본적인 룰은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먼저 하는 거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연이라는 친구였는데 공교롭게 딱 도착하고 그 다음 날이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놀라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연이가 교양들한테 잡혀 있다는데 어떡하죠? 하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호스트랑 잘 시간인데 이런 생각에 아니 그래요? 제가 그런데 그 교양들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주연이는 만나면 먼저 물어봤어요. 근데 맞대요. 뭐 울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교양들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뭐 돈을 빨리 안 내면 얘 죽인다 뭐 이러더래요. 그런데 그 말을 다 알아들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던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잡혀서 영어로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안드로이드 폰은 뒷자리 번호가 같으면 그 안에 저장된 번호로 이름이 뜬대요. 그래서 공교롭게 어떻게 그들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연이 나가는데 공교롭게 그 스팸 전화가 왔고 울면서만 엄마 이러니까 딸 목소리인지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언니 스팸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락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호스트 부모님이 시켜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고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전기는 거기가 110V이기 때문에 요즘 저희가 다이소 가면 돼지고 변환기를 팝니다. 5,000원 정도 하는데 그거 하나 사서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뭐 그 아칸소에 있는 동안은 충전할 일이 없을 거니까. 근데 이제 투어 가서 호텔에서는 충전이 필요하니까 충전기 챙겨주시면서 그 변환기 하나 꼭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보조 배터리는 화재 사건 때문에 강화가 됐는데 강화가 된 거인가 싶을 정도로 막상 거기 가면은 탑승할 때 이럴 때는 확인을 안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규정은 봉투에 넣거나 절연 테이프로 붙여야 됩니다. 그거 만약에 투어 때문에 보조 배터리 보내시겠다 안 보내셔도 되시고요. 보내셔야 되겠다 그러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규정대로 꼭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3페이지까지 지금 뭐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전화 통화나 참고로 여러분들 전화는 그 전화를 하시면 내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화가 올 거라고 다 말씀드려 놨기 때문에 헬로 하면 이렇게 하시면 아 한국에서 전화 왔구나. 침묵으로도 대화가 가능하실 정도로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친구들 영어 이름 다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즈 마더 또는 father from Korea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오케이 하고 바꿔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화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보험, 용돈, 전화, 스마트폰 사용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없으신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스피드를 내겠습니다. 제가 16페이지에 보시면 광활한 하얀색 공간이 있을 겁니다. 16페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가 없죠? 아무도 없죠? 좋습니다. 새롭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기소개를 여기다 적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메뉴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좋아하는 음식은 이겁니다. 저는 피자를 좋아하는데 피자는 특별히 치즈 토핑과 페퍼로니를 좋아합니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호스트 부모님이 보시고 피자 좋아하는구나. 페퍼로니 오케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오히려 물어보실 거지만 근데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선생님 제가 써봤는데 안 주시던데요. 그래? 보여드렸어? 아니요. 안 보여주시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독심술사는 아닙니다. 보여주고 자 이거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어를 정말 잘하지만 그 호스트 부모님 첫날 만나고 보면 굉장히 좀 민망하고 뻘쭘하고 할 말도 없고 삐죽삐죽 이래요. 그럴 때 이거 딱 꺼내서 저 호스트 부모님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누구고요? 저 몇 살이고요? 어떤 학교 다니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는 뭐 하시고요? 저희 엄마는 뭐 하시고요? 제 동생이 싸가지가 없고요. 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적으면서 말씀드리면 이렇구나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대화가 물꼬가 트고 할 말도 많아지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꼭 여기 써와서 우리 호스트 부모님들하고 꼭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부모님 편지 써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카드만 꼭 준비를 해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홈스테이는 저희가 이제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어떤 가정에 이제 배정이 되실 건지를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사항들만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게 이제 홈스테이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친구들 보고 이제 저희 설문지로 보내주셨던 내용과 매칭을 하고 현지 분들하고도 또 내용을 받아서 같이 매칭을 하고 완전히 매칭을 한 다음에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면서 봤더니 이 집 성향하고 우리 친구랑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현지에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드린 내용과 최종 안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혹시 안내를 받으신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저희가 바로 바꾸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홈스테이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의 바른 친구도 오기만 그분들이 제일 신기한 거 그거세요. 아니 어떻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를 믿고 이 귀한 애들을 어떻게 보내셨지? 와 진짜 신기하다. 나라면 우리 애들 못 보낼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실 수 있지만 정말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요.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홈스테이는 복불복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중간에서 누군가 소통을 잘 못했고 관리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려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뭐 완전히 가족이 아니잖아요. 뭐 솔직히 남의 집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본능적으로.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그래서 여러분들 가면 그 미국 그 호스트 집은 큰 이런 방 같은 게 있거나 이런 무슨 장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팬트리라고 부르는. 거기를 열면 각종 먹을 게 다 있을 겁니다. 시리얼부터 빵부터 뭐 스팸이라든지 음료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호스트 참 호스트 부모님이 이러실 거예요. Help yourself 그럴 거예요. 냉장고를 가리키시면서 Help yourself 뭐예요? 네 마음대로 꺼내 먹어. 절대 못 꺼내 먹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니 남의 냉장고를 어떻게 열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벌벌 떨면서 열고 그러는데 그냥 당당하게 가서 땡큐 하고 열고 한번 스캔하고 꺼내서 대신에 꺼낸 거를 Can I? May I? 하고 물어보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주말에 가족 파티하려고 꺼내는 스테이크를 잡아서 Can I? 하면은 그거는 주말에 같이 먹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분명히. 굉장히 수줍음 많은 나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를 좀 틀을 깨고 먹고 싶은 거 물어보고 꺼내 먹고 그러면 돼요. 시리얼 여러분들 아침 다 부모님 차려주시잖아요. 미국은 각자 먹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팬트리에 보면 종류별로 시리얼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오늘은 요거 한번 먹어볼까? 대신에 조금 넣어서 우유 넣어서 먹어보고 입맛에 맞지 않네? 내일 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점심도 도시락 싸주실 거거든요. 보통은 샌드위치가 일반적이에요. 아니면 뭐 이렇게 스파게티나 전날 먹었던 걸 싸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샌드위치를 싸주면 여러분들이 샌드위치를 점심으로 거의 안 먹잖아요. 그래서 몰라요. What do you like on your sandwich? 물어보면 뭘 알아야 대답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보통은 잼을 발라주실 거예요. 딸기잼이나 땅콩잼. 그걸 먹고 이제 돌아오면 호스트 부모님이 how's your day 물어보면서 did you like your sandwich?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샌드위치 좋아했어? 그럼 저기 맛있었어? 그러면 이러면 일주일 내내 그 샌드위치가 나오거든요. 일주일 내내 같은 샌드위치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can I? 그래서 냉장고 열어보면 햄도 있을 거예요. 햄 샌드위치를 도전을 해보자. 조심해야 되는 건 치즈예요. 치즈는 좀 도전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센 애들이 있기 때문에 치즈는 좀 가려가면서 도전을 하시고 아침 메뉴 중에는 오트밀이라는 게 있는데 아시죠? 오트밀 요즘은 한국에도 많이 드시잖아요. 그거는 정말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조심하시면 되시고 저녁은 여러분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스파게티, 햄버거, 스테이크, 뭐 피자, 브리또, 멕시칸, 차이니즈 뭐 가끔 뭐 그런 걸 다 먹을 거예요. 뭐든 먹고 자 여러분들 새로운 게 음식이 나왔을 때는 조금 먹어보세요. 조금. 그리고 먹어보고 입에 맞으면 더 갖다 먹고 한 번에 막 배고파서 이러지 마요. 남겨서 버리는 건 안 됩니다. 조금씩 먹어보고 입에 맞으면 먹고 혹시 먹는 것 중에 호스트 부모님이 뭘 딱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야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야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컬리플라워를 치즈에 확 담가가지고 엄청 고급스러운 요리를 딱 해주셔서 먹어봐 그랬는데 입에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영어로 I don't like it 이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I don't like it 하면은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그냥 it's not to my taste. 아니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It's very new to me. new to me 한 다음에 먹어보고 it's not my favorite 그러면 돼요. 그러면 오케이. 그거를 들이대면서 야 컬리플라워 먹어야 건강하다고 이렇게 절대 안 하세요. 네, 그런 거 있으니까 그렇게 거절하면 되고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식사하면 되고 빨래는 여러분 집집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집은 빨래를 담는 데를 지정을 해주시고 거기 담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돌아다니면서 해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집집마다 하고 자 여러분들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빨래가 안 되고 있어. 얘기를 안 하죠. 아니면 내가 들었는데 안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쭤보면 돼요. 아니면 호스트한테 여쭤보면 돼요.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또 있냐? 내가 다음날 꼭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빨래를 안 해주시네. 월요일날 내렸는데 그럴 수 있어요. 빨래를 대가족일수록 자주 하고 소가족일수록 좀 텀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일 꼭 입어야 되는 옷이 있으면 미리 본인이 그걸 하거나 저 빼놓거나 아니면 말씀을 드려서 좀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도 말하기 어렵다? 좀 무섭네요. 그거를 내가 입겠다고 화장실 들어가서 막 빨고 입고 널어서 이거 어떻게 말리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화장실, 여러분들 미국 화장실은 들어가면 제일 놀라는 부분이 물 빠지는 데가 없어요. 네. 예전에는 카페트가 많이 깔려 있었는데 요즘 위생적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카페트는 좀 많이 사라지는 추세고 장판이 깔려 있거나 건식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다? 욕조에 샤워 커튼이 있거나 샤워 부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샤워를 하면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거에 익숙지가 않다 보니까 샤워 커튼을 반만 치든 쳤는데 너무 힘차게 쳐서 뒤가 열린 걸 모른 채 막 열심히 샤워를 하면 물이 다 새에 있겠죠. 막 젖어 있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알려주나? 확인하고 어떻게 확인한 다음에 확인하고 닦아야죠. 나가서 어떻게 할 거야? 나가서 어떻게 해? 확인하고 젖은 걸 확인했어. 그럼 나가야지.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해? 나가서 호스트한테 젖었다고 얘기. 정답입니다. 이 이상도 할 게 없어요. 그냥 호스트한테 가서 호스트 데려가서 암소리 그러면 돼요. 그랬다고 막 젖었다고 어떡하지 안 닦이는데 막 머리 쥐어뜯고 문장구 안 나오고 주하나 아이 오케이인데 막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젖으면 나오고 화장실 아까 말했잖아요. 화장실 안 나갈 수도 있다고요. 근데 막 요거트 먹고 선생님하고 노력하고 막 3주를 먹고 해서 갑자기 막 게이트가 열려서 막 참으는데 물이 안 내려가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나가가지고 호스트 데려가서 암소리 그럼 돼요. 그러면 오케이 동아리 뻥뻥 뚫어주고요. 아버님 잘 아시네요. 뻥뻥 뚫으면 똑같아요. 그 나라도 뭐 뚫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1도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홈스테이 생활에서는 아까 다윗이 얘기했던 거 절대 무단 외출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물건 같은 것들 만져보고 싶으면 아까 뭐라고 했죠? 먼저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다 해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홈스테이에 여러분들 그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아칸소 팀 일정이 주말에 있는데 호스트 가족이 여러분들 데리고 다른 일정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일정이 먼저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부모님하고 일정이 먼저지 뭐 친구들하고 노는 게 먼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홈스테이를 비교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라고 딱 되어 있죠. 이거는 뭐 다른 얘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서로 비교하지 않잖아요. 우리 친구들끼리 막 야, 니네 집은 뭐 벤츠 타니 우리는 BM인데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실제로 그 아칸소 이런 데는 집이 막 방이 막 엄청 많고 뭐 2, 3층 되는 집도 있고 그냥 단층 집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방 많은 집에 간 친구가 어제 7번째 방에서 잤더니 허리가 좀 아픈데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좀 빨리 자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또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8, 9시면 잘 거예요. 그리고 대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 돌아오면 한 2주 동안은 굉장히 다른 생활을 할 겁니다. 아예 막 열심히 하네요. 자고 막 새벽 5시 일어나서 할 것 없이 공부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2주가 지나면 시차가 적응되면서 다시 12시까지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뭐 식당 가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직접 돈을 내보라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내면 내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 커버를 해드릴 겁니다. 실제로는 호스트 부모님들이 다 내주실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홈스테이 생활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 시간에 굉장히 쫓기고 있어서 없으시면 일단 학교 생활 아버님. 그 기본적으로 한 가정에 한 학생만 가게 되나요? 한 가정에 한 명에서 최대 3명까지도 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 배정해 보시고 네네네. 그럼 방은 여러 명이 그러니까 한 가정에 여러 명이 쓰게 되면 방도 이제 그 집 상황에 따라 근데 뭐 3명이 한 방을 쓰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요. 보통은 최대 2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애들끼리 쓸 수도 있고 현지 애들하고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아주 좋으신 질문 해주셨는데 베드가 각각 이렇게 베드가 있으면 좋은데 없는 경우에 뭐 소파 베드를 쓴다든지 에어베드를 쓴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 부탁을 드릴게요. 네.
또 궁금하신 거? 네. 홈스테이가 언제쯤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전, 출발 일주일 정도 전에 안내를 드릴게요. 제가 개별적으로 다 연락 드릴 겁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없으시면 빠르게 아버님. 네. 저희가 묵는 게 이게 같은 구역 안에 그것도 이렇게 흩어져 있을 수 있으세요. 네. 그냥 저기 현지 선생님하고 연락을 하면 항상 학교 가서 이렇게 학교 가서 하거나 그 호스트 선생님 저 가족한테 부모님한테 저희 도현 선생님 연락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도현 선생님하고는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연락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 제가 그 설명 드리면 아니 호스트 부모님이 해코지 하려고 애 연락해서 저 연결 안 시켜주면 어떡해요? 막 이렇게 걱정하시거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불편한 거 이런 거 있고 선생님 연락해야 된다. 근데 연락해보면 왜 무슨 일이야? 그럼 선생님 내일 용돈 주실 거예요? 보통 이런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자, 홈스테이 질문 더 없으시면 그리고 라이드는 우리 호스트 부모님들이 다 해주십니다. 뭐 아주 간혹 그 학교 근처에 이렇게 배정이 되면 같이 걸어서 등교를 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지만 웬만하면 미국은 다 태워주시고 태워가시고 다 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거 없다는 거. 자, 학교 생활로 넘어가서 여러분도 아까 제가 말했지만 아주 짧은 유학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현지 애들 생활을 하는 거고요. 똑같이 그들하고 듣는데 여러분들은 점수를 내러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점수에 막 너무 구애받거나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숙제도 해야 될 거고요. 학교에서 진행되는 과제도 똑같이 다 해야 될 겁니다. 아주 드문 경우로 영어를 정말 잘하던 친구였는데 테이라고 그 짧은 기간 동안 공부를 너무 거기서 열심히 해서 그 현지 애들보다도 시험 점수가 더 잘 나왔어요. 우리는 원래 그 시험을 치진 않아도 되는데 시험까지 쳐가지고 시험 점수가 더 잘 나왔던 친구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학교 생활은 똑같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은 좀 중간에 학교 우리는 시간하고 뭐 화장실 가고 이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중간에 한번 크게 있고 점심 시간에 있고 그리고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 다 거의 다 나가서 놀아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이상은 외부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친구들끼리 학교에 붙어 있거나 하는 거는 저희가 등록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은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영어 사용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모르는 거가 있거나 어려운 게 있거나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사진 찍으시고 확인을 하실 거기 때문에 선생님 만났을 때 얘기를 해도 되고 기다렸다가 뭐 쉬는 시간에 만나서 얘기를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여학생들끼리 뭐 너무 친해져갖고 둘이 또 이미 아니까 근데 학년이 같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뭐 있는데 같이 여학생들끼리 팔짱 끼고 화장실을 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가고 또 어떤 일도 있었냐 화장실을 갔다가 우리 친구들보다 좀 나이 많은 친구들이었는데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에 숨어버린 거예요. 숨어가지고 야 여기 숨 찐 김에 우리 학교 투어를 한번 떠나볼까 하고 투어를 떠났는데 이 체육실에 그 체육 기구들을 두는 데인데 이게 안에서 잠겨버리는 그런 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시간 내내 얘를 쥐잡듯이 잡았는데 못 잡고 있어서 경찰을 불러야겠다고 하는 찰나 이제 거기 앞을 지나던 다른 직원분이 발견하셔가지고 나왔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수업이 너무 지루하거나 탈출을 하고 싶거나 그러면 우리 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알겠죠? 절대로 그렇게 숨어 있거나 무단으로 없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학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우리 그 현지 친구들하고도 뭐 이렇게 좀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정해주고 응침 이런 거 안 됩니다. 무조건 말로 하고 말로도 하기 전에 도현 선생님한테 그냥 말씀드리세요. 선생님 이런 부분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학교 생활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학교는 그렇게 막 그 규모가 큰 학교는 아닙니다. 반의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가 일부러도 좀 그렇게 좀 작은 그 가족 같은 커뮤니티에서 진행을 하는 게 예전에 3,000명 되는 캐톨릭 학교 이런 데서도 해봤는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 친구 오든 말든 내 할 거 바빠서 전혀 뭐 신경 안 쓰는데 이렇게 좀 자그마한 커뮤니티에 가면 관심들을 정말 많이 가져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면 되고 현지 친구들하고 버디라고 해서 짝꿍을 다 지어줄 건데 이 버디가 내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나는 좀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계속 딱딱 이러면 귀찮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랑 놀면 돼요. 너무 그 한 버디에 목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거기 갔으니까 명상하는 걸 좋아하더라도 조금 그쪽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는 것도 저는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도 뭐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 예, 아멘. 학년 배정은 어떻게? 학년 배정은 거의 지금 현재 학년에 맞춰서 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지금 4학년이면 내년에 5학년이니까 5학년 반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학년은 기본적으로 위아래로 하나씩 조정이 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그 5학년 때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5학년을 다 한 곳에 이렇게 넣기보다는 좀 분산해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럴 수 있다는 거. 뭐 영어를 잘해서 위로 올라가고 못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혹시 뭐 다른 거 없으시면 그리고 여러분들 넘어가서 24페이지에 보시면 홈워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캠프 있는 동안 펌북이라는 홈워크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영어 읽기도 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죠. 호스트 가족들하고 여러분들 첫 주 지나면 진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럴 때 호스트들하고 계속 대화할 수 있는 거리를 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숙제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호스트 가족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사인도 받고 나중에 선생님한테 검사받고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꼭 해줘야 됩니다. 막 하기 싫다고 그 호스트 자동차 의자 밑에 숨겨놓고 그래도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출력해서 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5페이지 보시면 영어 참가 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라고 있죠. 요거는 꼭 10번씩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맨 위주에 어떤 일이라도 인솔교사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숨기지 말고 뭐가 됐든 다 말씀드려주세요. 부모님한테 먼저 얘기해야겠다보다 인솔선생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나중에 뭐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어머니 아버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지만 제일 가까이 있고 제일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한테 항상 공유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홈스테이 가족의 일정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 사전에 호스트 부모님과 인솔교사 허락 받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집안일을 도와드릴 수도 있으세요. 뭐 간단한 것들 뭐 저 재활용 담는다든지 뭐 청소기를 한번 돌린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그 어떤 교회 가정, 기독교 가정이 되는데 그 목수일을 하시는 분이라 그 교회를 직접 지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친구랑 같이 한 거예요. 중이 친구랑. 그래서 이 친구는 막 내일돈 쏟는 거에서 너무 즐거워했는데 부모님은 걱정하셨어요. 왜 우리 애한테 그런 거 시키느냐. 그래서 저희가 너무 무리되는 거는 그 이후로는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리고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 양해 드리고요. 밑에 나와 있지만 홈스테이는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액티비티는 즐겁든 아니든 내가 좋아하는 거든 아니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1월 12일 날 인천공항에 딱 수속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민간 외교관입니다. 한국 학생들, 한국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분들이 되기 때문에 꼭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막 선생님 사요나라 뭐 일본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해주는 소리도 괜찮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요즘 친구들이 감탄사에는 다 개가 들어가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 것들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 사용을 철저히 잘해주면 사실 욕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무슨 F욕을 하고 이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욕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그때 보면 아까 우리 다율이가 얘기했던 please, excuse me, yes please, thank you, you're welcome, I'm sorry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꼭 진짜 10번이 아니라 20번, 30번 기억을 했다가 가서 꼭 써보세요. 꼭 써보세요. 이 please는 영어권에서 매직 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법의 단어. 필요한 게 있으면 please.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on't please 하면 돈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걸어서 이런 거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비행기에서 여러분들 꼭 하나 명심해 줬으면 좋겠는 게 짐을 내가 이제 올리는데 그걸 다시 중간에 꺼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방이 좀 무거웠어요. 이걸 내가 꺼낼 수 있을까 고민이 들면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인솔 선생님이나 인솔 선생님 혹시 뭐 지근거리 없다? 승무원한테 부탁하세요. 그걸 막 꺼내다가 앞승객 머리에 떨어지거나 이러면 큰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꼭 기억을 해주시고 5단일 왔다 갔다 할 때도 앞좌석을 민다든지 그렇지 않게 꼭 주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주차장 같은 데서 차량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호텔 관련해서 투어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칸소는 정말 안전합니다. 그거는 저를 믿어주셔야 되시는데 투어를 하는 보스턴과 뉴욕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하고 더 명심해야 됩니다. 호텔에 배정됐을 때 절대로 무단으로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갑자기 목이 말라서 선생님 지하 1층에 본 자판기에서 물 한 잔 뽑아 먹고 올게요라고 내가 알고 그러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전화하거나 카톡해서 선생님하고 연락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넣어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일도 있냐면 뭐 저희가 최대한 좀 방 위치는 좀 분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투숙객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한 번은 옆에 애들이 막 술 먹고 막 놀다가 우리 애들 있는 방을 막 두드린 거예요. 네. 애들 막 무서워. 근데 뭐 무슨 죄가 있었던 건 아닌데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 측에 막 컴플레인하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투어 중에는 여러분들 항상 긴장하고 호텔에서는 특히나 안전하게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윤선 선생님하고 상의한 거 잊지 말아주시고 귀국 조치 사회 보시면 도벽, 흡연, 음주, 마약, 폭행 뭐 연루된 친구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그죠? 네,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선물 살 때 너프건은 사지 마세요. 총 모양이라서 항상 걸립니다. 그래서 너프건 그리고 많이 싸지도 않고요. 그리고 공도 가끔 호스트 부모님들이 막 그 미식축구 볼이나 농구공 이렇게 선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그냥 거의 드리고 오는 게 맞긴 하세요. 가지고 올 수는 있는데 바람을 다 빼서 가지고 와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공을 근데 구매를 따로는 하지 말아주시고. 자, 넘어가서 29페이지에 탤런트쇼 선생님이 하셨고, 탤런트쇼는 여러분들 그 적어주신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3주 동안 우리를 위해 고생해주신 호스트들을 위해서 3분만 딱 미망하면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래서 뭐 엄청난 탤런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잠깐 하고 뭐 할 거 없으면 감사 편지 낭독하고 내려오면 되고요. 아니면 뭐 사회를 봐도 되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고 내려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3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이버 카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그 첫날 사진이랑 일기가 올라가면 저희가 그 카페 주소를 다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승인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친지분이나 이렇게 그 조부모님 보시고 싶어 하시면 이렇게 링크를 공유하시면 그 내용들 보실 수 있게 저희가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닉네임 세팅을 꼭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뭐 마더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뭐 바람의 언덕 이런 거 해주시면 제가 누군지를 몰라서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 선생님이 다 댓글을 우리 친구들하고 공유하고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으로 꼭 좀 저 닉네임 설정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정말 많이 찍을 거기 때문에 돌아오고 나면 저희가 앨범을 만들어서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혹시 저는 사진 정말 찍기 싫어합니다. 초상권 저는 중요합니다. 없나요? 없죠? 괜찮죠? 지금 다 약속한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막 이러면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진 잘 찍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친구들, 미국 친구들 주소는 알아오면 되시고, 그리고 부모님들께는 좀 부탁을 드리는 게 나중에 잘 마치고 돌아오면 후기 저희가 남길 수 있게 그 카페에다가 해놓을 거라 거기서 후기 남겨주시면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저희한테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어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IB 투어 내용은 꼭 잘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저희가 방문하는 모든 학교가 나와 있는 모든 학교를 넘어서는 IB에 포함된 모든 학교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학교들을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예일대 가고 하버드 대학 가고 MIT 가고 프린스턴 가고 유펜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2월 5일에는 순수하게 이동만 할 거고요. 2월 6일부터 이제 보스턴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일정을 시작하고 마지막 날 다시 뉴저지로 가가지고 뉴욕 시티 투어
까지 하고 돌아오는 일정이세요. 그래서 현지 출발은 2월 10일이고 한국에 도착하면 2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현지에 대학원 과정하고 계신 한국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투어해 주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나머지는 가이드 선생님이 계셔서 같이 그렇게 가이드하고 돌아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어는 정말 재밌고 정말 좋은 경험일 건데 버스를 좀 많이 타야 돼요. 그거 좀 힘들 수 있어요. 그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차에서도 가이드 선생님 막 말씀하고 계신데 막 너무 자거나 그러지 않게끔 핸드폰은 저희가 취침 시간이 되면 다시 거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버스에서는 절대 귀중품을 두고 내리면 안 됩니다. 두고 내리더라도 숨겨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렇게 막 가방이나 이런 걸 두고 다 보이게 했더니 유리를 깨고 다 가져갔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드코어인 곳이 뉴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명심을 해주시고 귀중품은 가급적이면 다 하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 좀 맡기는 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투어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걱정되시는 거나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궁금하신 거나 걱정되시는 거나 있으신가요? 아 예. 핸드폰은 없는데 스마트워치는 스마트워치도 이제 안 보내주시는 거로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두 분이 그랬죠. 예, 스마트워치 뭐 근데 예, 그건 저희가 걷었다가 그때 다시 주는 걸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보내주셔도 돼요.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예, 네, 제가 원래 목표는 1시간 20분만에 끝내는 거였는데 늘처럼 1시간 40분을 달렸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친구들 명심 지금부터 1월 10일까지 절대로 아프거나 다치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아프거나 다치면 안 되고 건강하게 잘 떨어지는 낙엽도 낙엽 떨어지는 않지만 잘 피하시고 우리 부모님들하고 해서 같이 1월 12일 날 인천공항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은 중간중간에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고 할 거니까요. 오늘 조심히 귀가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